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큐로입니다. 오늘 3월 25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방송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바이오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바이오 업종에 대한 향후 전망을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 추천드린 바이오 종목들 좀 점검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바이오를 중장기로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기대되는 세 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애청하시고 바이오 쪽에서 큰 수익 거두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개인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독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개인 유튜브를 주위에 많이 좀 홍보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바이오를 이야기를 하죠. 바이오는 테르스면 단기 매매하지 마라 그러죠. 바이오는 좀 중장기를 투자를 해야지만이 좀 수익이 크게 낼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죠. 그럼 바이오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한테 중장기를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죠. 미국이 이제 미국 연준이죠. 연준이 고금리를 계속 유지를 했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이 가장 피해 업종이다 그랬죠. 그런데 연준이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는 이야기죠. 그 인하 시기가 문제죠. 그러면서 지금 대부분 전문가들은 금년 6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볼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이오 관련주를 사가지고 좀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중장기 투자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이 신약 개발이 거의 꿈이었죠. 그 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특히 HLB가 5월 16일 날 간암 치료제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유한양행이 지금 또 개발하고 있는 폐암 치료제가 이번에 6월 아니면 8월 달에 또 FDA를 통해서 신약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와 같이 지금 두 회사가 이번 신약이 지금 허가가 지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 신약들이 블랙버스트 신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게 상당히 앞으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신약이 지금 허가를 앞두고 있는 것도 우리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개발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의 꿈이었죠. 그 꿈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바이오 학회가 개최된다는 얘기를 했죠. 4월 5일 날도 암학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5월 31일 날도 임상종양학회가 열리죠. 그러면서 계속 앞으로 중요한 학회들이 계속 열리면은 우리나라 바이오 관련 중에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이오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주들은 2021년도 하반기부터 장기간 소외됐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오 관련주들은 그동안 소외됐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권 탈출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서 바이오 관련주들을 잘 고르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계좌가 상반기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로 투자할 종목 세 종목을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애청해 주시라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어제 제가 방송을 해 드리면서 바이오 관련주들 한 5종목 정도를 소개를 해 드렸죠.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 종목들도 상당히 유망한 종목들이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홀딩 하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특히 알테이젠 같은 종목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제가 절대 매도하지 마시라 그러죠. 알테이젠도 아직 나올 재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죠. 이 알테이젠을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죠. 빠질 것 같으면서 안 빠지고 있죠. 최근에 좀 조정받으면서 다시 오르고 있죠.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을 여러분들 매도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홀딩하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트진을 매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거래량을 얘기해 줬죠. 거래량의 천만 주 이상 대량 거래가 수반될 때 알트진은 매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바이오 관련주 이야기는 주로 최근 산업보고 중에서도 바이오 섹터도 상당히 많은 섹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최근에 나온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보고서가 나왔던 것이 보면은요, 그 카티슈퍼 쪽에 그 보고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IBK 투자증권에서 보면은 카티슈퍼에 대해서 나왔죠. 앞으로 카티슈퍼의 문제점과 현황 그러면서 쭉 나와있죠. 여러분들한테 이제 카티슈퍼가 뭐냐, 그에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종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갈 종목을 또 한 종목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카티세포라는 거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피를 뽑죠. 체를 하죠. 그 우리가 피를 뽑으면은 여러 가지 세포들이 피 안에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세포 중에서 이제 카티세포를 추출합니다. 그 카티세포를 가지고 이제 혈액암 치료제, 그 다음에 적혈구병, 백혈구병, 이 림프종, 이 같은 혈액암 쪽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카티세포입니다. 이 카티세포하고 카티세포가 있고 또 카NK세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카티세포하고 카NK세포를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IBK 투자증권에서는 대표적으로 엘크론하고 지스셀을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보고서, 다른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또 이 카티시포 산업에 대해서 또 집중적인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제 다올 투자증권이죠. 희망 고문이 끝이 보인다 그러면서 카티시포, 이 보고서도 보니까 한 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엄청난 장문의 보고서죠. 그러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카티시포 쪽에 치료제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성장이 크다는 얘기죠. 세포 유전자 치료 쪽에 앞으로 카티세포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 혈액암 쪽에 이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다른 이제 고형암 쪽으로도 암 치료제를 개발할 것이라는 얘기를 쭉 써놨죠. 그러면서 앞으로 카티세포가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진화할 것이라는 얘기를 써놨죠. 여기로는 카티세포 관련주로 보면은 엘클론, 크로셀, T셀을 이야기해놨죠.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카티세포 치료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왜 인기가 있냐면요, 가장 대표적으로 2017년도에 킴리아라는 노바티스의 카티세포 치료제가 처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그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지금 혈액암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의료보험이 안 될 경우는 약 3억 한 5천만 원 정도 그 치료비가 든다 그랬죠. 지금 의료보험 등재가 작년에 돼가지고 한 850만 원 정도 지금 치료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캡리아가 현재 출시돼 가지고 치료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6개월 안에 안치 확률이 50%가 된답니다. 혈액암이 안치가 50%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혈액암 치료제들이 지금 다른 치료제들로 나왔는데 상당히 치료에 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카티시포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죠. 관심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최근 각 증권사에서 카티세포에 대해서 계속 이런 보고서가
계속 쏟아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이 이제 카 T세포 신약을 개발한 업체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엘크론이 있죠. 엘크론이요. 엘크론 같은 경우도 이번 아마케 지금 참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엘크론 같은 것도 주가가 먼저 강하게 상승을 했죠. 특히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 종목 만원 전에서 엄청나게 추천드렸죠. 만원 전에서 좀 기다리시면 분명히 수익률이 날 것이다. 만원 전에 사신 분들은 좀 기다리신 분들은 충분히 더블 이상 나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날 급락할 때 이게 3월 7일 날 주가가 급락을 했죠. 이때는 CB전환 물량이 신규 상장되면서 급락을 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했죠. 다시 좀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인데 엘크로는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진입은 상당히 어렵겠죠. 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보면은 이제 또 카 T세포 치료 중에서 최근에 여러분들한테 계속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크로셀이라는 종목이죠. 크로셀이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진짜 많이 소개를 해드렸죠. 이 크로셀이라는 종목은 카 T세포 쪽에서 우리나라 카 T세포 치료 중에서 그러니까 카 T세포를 치료제를 개발한 업체 중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라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좀 관심 가지고 또 매수를 하시면은 매수하신 분들은 좀 중장기로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주가가 뭐 강하게 오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옆으로 지금 보면은 큰 조정도 안 나오죠.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마무리된 단계에 진입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종목도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전방에서 이날 장대에 운봉이 나올 때 우리가 한번 이익 실현을 했다는 얘기를 한번 했죠. 최근에 이제 또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크로셀도 한 번은 주가는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로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카티셰프 쪽에 가장 앞서가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카티셰프 쪽에 이제 또 치료제를 개발한 업체가 박셀바이오라고 있죠. 박셀바이오. 여러분들한테 제가 박셀바이오는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죠. 제가 이 박셀바이오는 주가 이제 바닥권에 있다. 좀 시간하고 싸우면은 얘도 좀 큰 수익이 좀 기대된다는 얘기를 해드렸죠. 이게 오늘 또 급등이 나왔죠.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만약에 저 방송을 듣고 박셀바이오를 사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절대 매도를 하시면 안 되겠죠. 오늘 좀 올랐다고 또 매도하신 분도 있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요일날 토요일하고 금요일 토요일하고 방송을 할 때 이 종목을 바이오 관련 중에서 유망 종목으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다. 시간하고 싸우면은 분명히 돈이 되는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로 관심을 한번 가져볼 종목은 박셀바이오를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박셀바이오. 제가 이제 카티세포 치료제 관련주에 지금 상당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는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오늘 국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는데 이제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박셀바이오 만약에 내일 강세 출발하면 따라가면 안 되겠죠. 내일 밀리면은 매수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손절 라인을 정해준다면 한 2만원 정도 보시고 손절 라인 2만원 정도 보시고 박셀바이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추천해 드릴 종목은요. 추천해 드릴 종목은 제가 이제 크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크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이제 뭐 하는 회사냐? 조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우리가 피를 뽑아가지고 체열을 해가지고 그 피 속에서 다양한 세포들을 분리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카 T 세포를 분리하고 카 NK 세포를 분리를 해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랬죠. 이 세포를 분리한 것을 지금까지는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작업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불순물 같은 것도 많이 섞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세계 최초로 크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이 세포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장비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제 표준 기구가 최근 이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이 개발한 세포 분석 장비를 세계 지금 표준으로 채택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보면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의 세포 분석 장비가 세계 표준으로 선택되면 앞으로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특히 이제 크리오 바이오 시스템즈는 글로벌 빅파마 20개 회사 중에서 상위 20개 회사 중에서 18개사를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죠. 앞으로 지금은 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장비를 연구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 장비를 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새로운 장비 지금 두 개를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장비가 출시가 되면 2분기부터는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도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얘는 손절 라인 한 38,00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크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두 번째 종목으로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관심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큐리언트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큐리언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큐리언트 같은 이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요. 큐리언트는요, 한국 파스텔 우유가 1대 주주로 되어 있는 회사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최근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최근에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냐 안 하냐 약간 그 우려감이 있었죠. 근데 최근에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완료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관리 종목에 이제 편입될 가능성은 이제 그런 우려감은 해소가 됐습니다. 특히 이제 큐리언트는 여러 가지 신약, 아토피 신약하고 여러 계력 쪽의 여러 신약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이 회사도 큐리언트도 어느 정도 신약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감사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런 재무적인 리스크가 사라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큐리언트도 제가 보면은 주가가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앞으로 큐리언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상승 초기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세 종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먼저 박셀바이오를 한번 관심 한번 가져보라는 얘기죠. 박셀바이오도 최근에 장기간 바닥권을 횡보한 후 오늘 거래가 수반되면서 상승세로 전환한 지금 상승 초기에 있는 종목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매수하신 분들은 진짜 잘하신 분들이고, 만약에 이제 내일도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은 박셀바이오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질 종목은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라고 했죠. 얘도 최근 약 3개월 정도 옆으로 박스권 조정을 보이고 있죠. 얘도 제가 보면은 거래가 터지면은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크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이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손절 라인은 3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린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한번 가질 종목은
큐리언트입니다. 큐리언트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얘도 이제 재무적인 리스크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신약 개발에 이제 전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큐리언트도 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은 손절 라인은 제가 이제 정해준다면은 한 4,500원 정도 보시고 한번 큐리언트는 한번 접근해 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